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에서 샘플 먼저 보시면은, 자, 규격에 나와 있죠. 규격을 보시면 가로 120에 높이 16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명함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좀 큰 사이즈, 신문이나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써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여백을 약 한쪽당 3mm씩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여기 재단 여백 3mm로 써 있죠. 여러분들은 뭐 그래픽 분야를 가지든 아니면 뭐 다른 제품 디자인이나 다른 분야를 가지든 이 편집에 대한 기본 개념은 누구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120에 160이기 때문에 문서를 처음부터 120에, 자, 단위는 당연히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로 120에 160. 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126에 166으로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인쇄니까 자 72dpi가 아니라 300dpi, 그리고 RGB가 아니라 CMYK를 기본으로 하고 있대. 만약에 필터나 몇 가지 효과를 써야 된다면 RGB 모드로 해서 바뀐 부분만 CMYK로 옮기는 거예요, 따로. 중간에 색깔을 바꾸거나 해버리시면 전체적인 색감이 다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파일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RGB 작업한 것만 불러오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요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CC 버전이니까 요렇게 해놓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헷갈리시다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종이 사이즈를 늘리면 돼요. 캔버스 사이즈로. 뭐 늘리는 방법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20에 160이죠. 해놓고 생성 누릅니다. 자, 원래 126에 166이지만 그냥 그대로 쓰고 생성 누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상단에 여기 뷰에 보시면 New Guide Layout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오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메뉴 뷰에 있는 New Guide Layout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체크를 해서 자동으로 배치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컬럼 안 쓸 거고, 로우 안 쓸 거고, 마진이라고 해서 일정량만큼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표시할 거니까. 기존의 거는 깨끗하게 지울 거니까. 그럼 나는 끝에 위 바짝 붙일 거고, 왼쪽 바짝 붙일 거고, 오른쪽 아래 오른쪽 바짝 붙일 거니까 하면 끝에 다 붙겠죠. 오케이 누르시면 해당하는 위치에 가이드라인이 다 뜹니다. 그쵸? 가이드라인 다 생겼죠? 그러고 나서 이미지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캔버스 사이즈로 가는 거예요. 캔버스 사이즈로 가면은 단위는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 바꿔놓고 딱 보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로 값을 미세하게 변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포토샵의 특징이에요, 그냥.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전체적으로 3mm씩 늘려라 라고 체크하시면 되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 레러티브를 딱 체크하시면 현재를 기준으로 가로 몇 mm 더 추가할 거니 3mm씩 해서 6mm, 높이 6mm 더 추가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가운데 기준으로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전부 다 늘어날 거니까. 그리고 늘어났을 때 배경 색깔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흰색 그대로 늘어나겠죠, 사실은. 그러니 이 아이가 컬러에 맞춰가지고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화이트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러고 나서 OK를 누르시면 가이드라인 기점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죠. 그죠? 자, 그럼 이 겉에 이 재단 여백을 왜 만들어요? 간단하죠. 종이를 만들었을 때 인쇄 기계는
딱 요만큼 해서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큰 종이에다가 필요한 만큼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인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인쇄를 한 다음에 기계가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찍 이렇게. 잘라낼 때 이게 명확하게 딱 맞게 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밀립니다. 조금씩. 그 밀리는 양이 약 2mm 정도 돼요. 1mm에서 2mm 정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3mm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암 같은 거 만들 때는 주의하라고 하는 게 그거죠. 명암이 이렇게 있으면 명암 밑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넣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어떤 명암은 잘 나와요. 어떤 명암은 이 빨간색 선이 아예 안 나오고요. 어떤 명암은 모자르게 나와요. 더 튀어나와요. 다 달라요. 또 어떤 거는 살짝 돌아가서 사선으로 생겨요. 제가 해봤습니다. 회사 명함에 그렇게 넣어가지고 욕 엄청 먹었죠. 왜 내 거랑 네 거랑 다르니?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또 비슷한 예로 이렇게 테두리 넣는 거 하지 마세요. 명함은 1mm만 더 크게 하긴 하지만 그 1mm 차이도 굉장한 손상,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패션 명함이나 아니면 뭐 주로 이제 쇼핑몰들 이런 쪽에서는 저런 테두리를 좀 많이 넣으시던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예요. 제 거는 그렇게 했는데 잘 나오던데요? 10개 보면 10개 다 잘 나오던데요? 아마 그 명함집이 좀 가격이 좀 단가가 높았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도매가에 맡기면은 10,000원, 20,000원 안쪽에 다 뽑을 수 있거든요? 특수한 뭐 추가 안 하면은? 한 7,000 얼마래요. 배송비까지 해봐야 10,000원 안 돼요. 근데 아마 거기서 맡긴 데는 디자인비를 제외하더라도 5, 6만원 이상 나왔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함을 200장 기준으로 주는데 일단 100장 정도 줬을 거고 물론 다 달라요. 딱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실제로 뽑는 건 한 500에서 한 1000장 뽑습니다. 골라내는 거예요. 멀쩡한 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딱 100% 그렇다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정말 기계가 좋은 거 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많이 뽑아서 멀쩡한 것만 추려내거나 이런 식으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두고 만드는 이런 작업 명함들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글씨들 요 끝에다가 막 바짝 붙이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덤을 만약에 더 해드린다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쪽에 일정량만큼 더 들어가서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들어가서 작업을 하셔야 바깥쪽 밀린다는 얘기는 안쪽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더 보기 좋게 제작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와 하나 더 하자면 사실은 여기서 보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정렬의 작업물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제가 썼긴 했지만 가운데 정렬을 하면 약간 불안정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형태보다는 약간 삼각형 구도라고 그러죠.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아래가 조금 넓고 위로 올라가는데 가운데보다 살짝 틀어진 그런 구도 작업하시는 게 더 매치는 좋아요.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작업물이라서 일부러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각 파트 영역들을 일단은 구분을 하세요. 이쯤에 들어갈 거, 이쯤에 들어갈 거. 딱 맞지 않아도 좋아요. 구분하세요. 아니면 아까 보셨던 뉴 가이드 레이아웃을 통해서 로우 얘를 3단계로 나눠야지.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정 가운데 센터 나눠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자,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단위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한 거기 때문에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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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m 픽셀에 써있기 때문에 일부러 밀리미터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 3등분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까지 알아서 짜줍니다. 네. CC 버전 2019, 2020 요 이상들은 다
이 기능이 있을 거예요. 자, 해서 OK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렬이 좀 됐을 거고, 이 상태에서 내가 써야 되는 컬러들을 먼저 지정을 하셔야겠죠. 컬러는 여기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걸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써야 되는 아이는 따로 만들어서 쓰십시오. 자, 그러면 포스터 001 이렇게 그룹 버튼 눌러서 하나를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컬러를 집어넣는 건데, 집어넣는 방법이 얘를 그냥 클릭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컬러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 옵션을 켜서 컬러 명칭을 입력을 해야겠죠. CMYK. 그런 상태에서 뭐 이거 안 쓰시고 패널 쓰셔도 돼요. 왼쪽에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로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위에 C60Y20이라 써 있으니까, 자, 컬러는 소수점이 없는 게 좋죠. 있으면 문제가 큽니다. C60 M 없으니까 0 Y20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Add to Swatch로 써 있잖아요. 얘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컬러 이름 있니? 있으면 이름 쓰시고, 모르겠어 그럼 그냥 OK 누르시고, 단 라이브러리 체크하시는 건 꺼주시는 게 좋겠죠. 이거 켜있으면은 서버로 저장이 됩니다. 계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상관없겠지만 만약 회사 컴이나 다른 어떤 거라면 불편할 수 있겠죠. OK 누르면 등록된 거 보이시죠? 네. 아, 네네. 아, 여기서요. 자, 여기서 저장하는 방법 똑같이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가 M20에 Y100이니까, 자, 여기서 옵션 버튼 눌러서 CMYK 슬라이더를 꺼내주셔야 돼요. 꺼내주시고, C 없으니까 M20 Y100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여기 컬러가 방금 전에 쓴 게 들어가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드래그로 가져오셔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론 안 되네요. 자,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아래쪽에 요거 있죠. 내가 방금 입력을 했으니까 그 컬러를 띡 누르시면 똑같이 뜨죠. 여기 있는 추가 버튼은 내가 컬러를 지정한 상태에서 누르셔야 먹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전경색을 그대로 클릭하시면 보이시나요? 틱 똑같이 뜨죠. 누르셔도 돼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결론은 컬러 피커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긴 하지만 직접 입력했으면 스와치의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컬러는 M80 탭 0 키보드 탭 자주 사용하세요. 편하니까 하고 추가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제 해당하는 뭐 썸네일 같은 거 좀 키우시면 되고, 썸네일 그냥 제가 이미지만 보이게 해놨지만 사실은 리스트 이름으로 바꿔놓고 보시면 옵션 버튼 눌러서 바꿔놓고 보시면 이렇게 스와치 1, 2, 3이라고 떠 있어요. 원칙대로 따지자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이름이. 그래야 예를 들어 이 컬러가 뭐 이게 북스토어라면 북스토어 블루, 북스토어 옐로우, 북스토어 뭐 그린 이런 식으로 내가 포스터를 제작할 때 필요한 어떤 컬러 명칭들을 쓸 거 아니에요. 그 명칭들을 가지고 언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회사에 지정된 컬러라면 회사의 어떤 컬러 명칭으로 쓰게 된다는. 네. 뭐 찾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안 적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KT면 KT 블랙, 뭐 KT 레드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블랙 컬러. 그럼 그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럼 유사한 컬러가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지정하기 편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이름은 얼마든지 더블 클릭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자, 그럼 이 아이는 나는 이렇게 찾아 썼는데 만약에 같은 회사 직원분들이 저기 지구 반대편으로 또는 미국이나 뭐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이 컬러칩 명단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컬러칩 좀 불러봐. 컬러칩이 100개예요. 그럼 그 100개 언제 부르겠어요? 파일만 메일로 띡 보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컬러칩에 대한 파일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션 누르시면 익스포트 내보내는 아이가 있죠. 이 중에 전부 다가 아니라 이 선택된 스와치, 셀렉티드 스와치라고 있습니다. 누르시면 선택한 그룹 안에 들어있는 스와치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위치를 지정해서 저장하시면 되는데 컬러는 확장자가 ACO로 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AI나 ACE인가? 그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달라요. 자, 그러고 나서 파일 이름에다가는 명칭 쓰고 저장하시면 그대로 파일이 내보내게 됩니다. 어디 갔죠? 자, 여기 있죠. 스와치라고 써있죠. 그럼 이것만 열어보면 되잖아요. 자, 진짜로 그렇게 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죠. 등록한 요거 제가 지우겠습니다. 휴지통에 삭제. 없죠? 불러와야겠죠? 눌러서 익스포트는 내보내는 거고 불러오는 것은 임포트 불러옵니다. 눌러서 자, 아까 바탕화면에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선택 로드 불러왔죠. 내용 열어보시면 네, 포스터 안에 포스터 2개 돼버렸네요. 그럼 이렇게 바깥쪽 빼면 되죠. 필요 없는 건 지우고. 다시 할까요? 자, 내보내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워버렸네. 불러오는 것부터 다시 할게요. 실수로. 자, 불러오는 건 원래 이제 공유에 저장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할게요. 자, 임포트로 불러오시면 돼요. 옵션 버튼 눌러서, 스와치에 있는 옵션 버튼 눌러서, 임포트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지정된 게 있으면 바로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위치를 찾아서, 자, 포스터에 001 열어보시면 파일 있죠. 그대로 로드 하면 들어와 있습니다. 파일 이름 안에 폴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게 싫다라고 한다면 빼내버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위치 이동해서. 근데 나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고 싶어. 그러면 내보낼 아이를 선택하고 내보내시는 게 낫겠죠. 전부 다가 아니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옵션 버튼 눌러서 익스포트. 자, 얘가 아니라 얘를 눌러야 되나 보네요. 익스포트 셀렉트. 그러면 해당하는 어떤 폴더 위치에다가 필요한 이름을 쓰고 필요한 이름은 쓰고 저장하시면 끝나요. 그럼 내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디자인이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디자인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책자를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주로 이제 평균적으로 뭐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책자를 제작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자, 그 아이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패키지라는 거예요. 물론 스타일도 있지만, 패키지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사용한 이미지가 여기저기 막 산계가 돼 있어요. 한 군데 모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 군데 싹 모아주는 기능이 패키지예요. 근데 그 기능이 일러스트레이터에도 그리고 포토샵에도 다 내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기 파일에 에디트해 보시면, 자, 파일에 있나 보구나. 자, 메뉴에 파일이 있네요. 파일에 쭉 내려가시면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이미지는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불러오지 못하겠죠. 요거 누르시면 이 안에는 사용된 이미지들, 불러온 이미지들을, 그리고 사용된 서체들을 모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단 아쉬운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스와치는 내보내지 않아요.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첨부하시라는 얘기예요. 패키지 할 때.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자, 패키지 지금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뜨는 것 뿐입니다. 자, 컬러칩 만드는 방법 설명드렸고, 컬러칩 내보내는 방법 설명드렸고, 겸사 패키지 하는 방법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패키지는 스와치는 내보내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따로 꼭 첨부하십시오 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상에서 배경 사용된 파란색이 있습니다. 써야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냥 다이렉트 쓰려면 여기다가 배경에다가 칠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정경색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인트 통으로 단축키 쓰면 되잖아요. 페인트 통으로 클릭하셔도 되고 Alt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 네, 끊었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권장하는 게 이겁니다. 레이어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그냥 컬러 오버레이를 지정하시는 방법이죠. 컬러 오버레이를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 칩 라이브러리에서 찍어가지고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 가져오셔도 될 거고, 아니면 자 보시면 이게 진짜 특이한 게 포토샵은 두 개 다 열려 있잖아요. 툭 이렇게 가져와요. 이게 좀 특이하죠.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하나의 창이 떠 있으면 다른 창을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근데 포토샵은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투명도까지 싹 정리해버리면 그대로 적용이 되죠. 효과로 만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요구할 때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배경은 다 깔아놨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장하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라 가장 큰 틀부터 짜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우면 가장 큰 박스부터 짜서 이 위치 이만큼 만들어야지, 이만큼 만들어야지 하고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번거롭다 하시면 핵심적인 될 만한 것들, 키포인트 하나 잡아서 먼저 만드세요. 가장 눈에 잘 띄면서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바 하나겠죠. 바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렉탱글 툴 가지고 색깔 위에 필 보면, 자, 가급적이면 픽셀로 그리지 마시고 쉐입으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색깔 지정해서 바로 입력합니다. 쓱. 사이즈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하나 그렸어요. 레이어 카피 컨트롤 J 하고 내립니다. 컨트롤 J 하시면 전반적인 위치는 다 끝났죠. 요 세 개, 좌우 정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세 개를 좌우 가운데 정렬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때 CC2020이니까 추가 옵션 켜가지고 그냥 가운데가 아니라
얼라인 투 누구? 캔버스 기준에서 가운데 정렬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죠? 많은 프로그램들이 포토샵하고 일러스트하고 지금 또는 인디자인하고 유사한 프로그램들끼리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기능이 지금 통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버전이 바뀔 때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면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해놓은 상태에서 위에 부분은 대략 이 정도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얘랑 얘니까 멀티 선택 가능하시죠? 컨트롤 T 눌러서 같이 줄여주셔야 사이즈 변경이 가능하겠죠. 따로따로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럼 사이즈 가늠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치 이동하시면 컨트롤이 더 쉽죠. 자, 아직 디테일하게 잡은 게 아니라 간략하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바를 놓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다시피 영역을 나눠라. 첫 번째 있는 거는 흔히 말하는 선반이잖아요. 책 선반. 자체는 책 부분, 상단 책.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은 텍스트를 감싼 프레임이죠. 자, 프레임 상단용이고 프레임 하단용이잖아요. 구분하세요. 그런 다음에 얘네끼리도 감싸서 하단에 들어가는 어떤 설명. 차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이나 이런 것도 약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맞춰야 되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명칭으로 쓰시면 됩니다. 레이어, 가급적이면 전부 다 쓰시는 게 좋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 저장을 하셔야겠죠. 포스터의 첫 번째. 그냥 한글로 저장하겠습니다. 포스터로 쓰고 첫 번째 작업물. 하다가 중간에 더 씌울 거면 뒤에 002 뭐 쓰시던가 001-1, 001-2 쓰시던가 하시는 게 낫고요. 개인적으로는 날짜까지 쓰는 편입니다. 2021 뭐 써가지고 자 해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됐을 거고 자 이것만 해도 벌써 반 이상은 하신 거예요. 왜냐면 틀 잡아놨잖아요. 색상 지정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후다닥 하고 자, 잠깐 쉬어보도록 하죠. 책자 있습니다. 자, 책자 넣겠습니다. 책자의 파일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폴더에 북 JPG가 있네요. 아, 이거 쓰면 될까? JPG를 배경이 흰색이 되나요? 지우는 게 일이죠. EPS 넣어드렸습니다. EPS 파일은 일러스트레이터를 벡터화시킨 정확하게 말하면 전자처리하는 기능이죠. 인쇄 가능하게. 자, 픽셀 사이즈 내 마음대로 변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밀리미터니까 당연히 우리는 밀리미터로 바꿔서 크기를 가늠하셔야겠죠. 가로가 160인데 120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한 8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사실은. 자, OK 누르시면 생성됐고요.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가져가서 쓰지 않고 저는 캔버스의 크기를 늘리겠습니다. 가로를 80만큼 더 밀리미터 늘려주는 거죠. 임의로 늘렸어요. 자, 메뉴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로 늘립니다. 이때 가운데 기점을 늘릴 것인가? 왼쪽을 기준으로 늘릴 것인가? 지금은 상관없죠. 어쨌든 체크하고 OK 누르면 풀었을 때 원래 크기 늘어난 크기 확인할 수 있고 OK 누르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한다면 위아래도 약간 공간을 더 주고 쓰시는 게 좋기는 할 테니까 위아래도 사이즈를 10mm 이렇게 늘려주시면 작업하기 좀 편하겠죠. 책자는 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 컨트롤 J 레이어 카피를 해서 그대로 이어 붙이시면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끝에 있는 아이는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울 겁니다. 그냥 지우지 마시고 명확하게 나 있는 아이잖아요. 명확하게 되어 있는 아이니까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 하나 그려서 영역으로 명확하게 띡 딜리트 깨끗하게 지우세요.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아까 있던 자리가 일부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보정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배치가 되었습니다. 따로따로 있을 아이가 아니니까 레이어 분리할 필요가 없겠죠. 컨트롤 E, 영문 E, 머지 합치시면 되는 거고요. 색깔 바꿔야 되는데요. 색깔 바꾸는 방법은 너무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휴 앤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밝게 빼셔도 되고 안 되는데요. 컬러라이즈로 강제로 화이트 빼시면 먹습니다. 또는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셔서 컬러 오버레이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죠. 더 있죠. 더 있는데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져옵니다. 크네요. 컨트롤 T로 사이즈 줄이시면 되겠지만 줄이고 엔터 땅 하는 순간 뭐예요? 이미지 사실 깨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팁 알려드린 게 있죠. 원본을 훼손하지 않게 최대한 막는 거. 스마트 오브젝트. 하시면 더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걸면 컨트롤 T에서 사이즈 조절하고 위치 맞춰서 빵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컨트롤 T에서 조절 안 깨집니다. 깨질 일이 없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봤더니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옮겨서 주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고 흰색으로 바꿔놓고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변경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들어갈게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원래 있던 아이 나오고요. 흰색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 편한 방법으로 색깔을 입력하십시오. 그럼 저장하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권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잘 보시면 있죠. 그림자가 누구에 먹었어요? 통째로 먹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 효과가 아니라 바깥에 나온 여기서 스마트 오브젝트에 그림자를 주셔야 돼요. 네. 직접 원본에서 바꿨는데 네. 학원에 작업을 아, 원본에서 바꾸셨어요? 그러면 저장하십시오. 원본을 네. 이 원본이요? 완전 원본? 네네. 아, 자. 자, 여기서 스마트 오브젝트 걸으신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신 거죠. 네. 그래서 바꾸셨으면 먹을 때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색깔을 내오실 거잖아요. 그쵸? 색깔.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부러 쉐입으로 박스를 그려요. 쉐입으로. 색깔 필요하고 있으면 찾아서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 일부러 보이는 상태에서 눈곱 갈게요. 이 위에다가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냥 대놓고. 그래서 각각 자, 오른쪽에도 요거 책자 위에다가 그대로 그립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책자가 그냥 앞으로 오면 가려지니까. 일부러 책자 뒤에다 열심히 사이즈 재고 움직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짝 겹쳐지기만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됐죠? 근데 똑같은 건데, 자, 약간의 좀 요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위치가 어떻게 되더라? 기울인 거랑 그때 거. 자, 기울인 거, 박스로 똑같이 그립니다. 하나 그렸고요. 아래 그렸고, 오른쪽 그렸어요. 똑같이 그렸죠. 대신 왼쪽에 있는 얘는 컨트롤 T로 슬쩍 돌려주고, 아래 거 컨트롤 T로 슬쩍 자, 돌렸습니다. 딱 하면 어때요? 가려지면 끝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레이어를 하나, 둘, 셋, 네 개의 레이어를 그대로 그룹 잡습니다. 컬러 2라고 제가 일부러 입력했어요. 컬러 2란 이 아이는 전부 다 마젠타 컬러잖아요. 들어가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컬러 오버레이를 내가 원하는 컬러 찍어주면 레이어 스타일로 통째로 바꿀 수 있죠. 또 쉐입으로 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안 하고 쉐입으로 하시라고 했던 이유는 직접적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쉐입으로 된 아이도 레이어 자체를 선택하고 왼쪽에 쉐입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색깔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책자가 앞으로 와서 그리고 효과 저장하면 들어왔을 때 다 적용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까 그림자 설명드렸다시피 섀도우를 넣어주신다면 통째로니까 얘네들은 따로따로 그림자 먹지 않고 잘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만약에 여기서 얘 따로 해가지고 했다면 아마 중간에 했다면 이 중간에도 그림자가 있는 상태에서 색깔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방법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선반하고 책만 위치 바꾸시면 되겠네요. 조금 상단에는 책자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했으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하실 거는 아래 들어있는 이 텍스트인데 서체가 문제인 거지 다른 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죠. 서체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린 서체를 설치만 하시면 돼요. 요거 미라클 앤 크리스마스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라고 바로 뜨죠. 물론 정확한 위치는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라는 곳 안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곳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설치 누르시면 바로 설치가 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곳에 결과물이 뜨는 거죠. 써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텍스트 타입 2를 직접적으로 클릭해서 씁니다. 영역을 만들어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영역이 굳이 필요 없는 아이므로 그냥 클릭하겠습니다. 2. 자, 그러고 나서 서체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하셔야겠죠. 자, 적당하게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아무리 소문자로 쓰려고 해도 대문자로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글씨가 네문자로 체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왼쪽에 이미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서체명을 여기서 미라클 M I R 하면 써있죠. 선택. 그 다음에 설치 굵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시각적으로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옵티컬을 많이 쓰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웹 개발은 이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대로 위쪽에 있는 기계적인 간격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 자감도 있고요. 자, 장평도 있는데 서체에 대한 이 넓이는 가끔 어떤 분들 포스터나 이런 글자를 만드실 때 어떤 건 90%, 어떤 건 60%, 어떤 건 40% 이렇게 막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데 그럼 서체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서체 폭을 줄였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줄였다고 해서 똑같은 서체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걸로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밸런스를 똑같이 맞춰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자, 그럼 실제로 써야 되는 서체는 아래쪽에 써놨습니다. 미러드 프로하고 미라클 앤 크리스마스라고. 미라클 앤 크리스마스 서체를 쓰는데 정렬 자체 가운데 정렬이니까 패러그래프에서 가운데 정렬로 체크해놓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은 people and books 해가지고 people and books 하고 so little 또 뭐죠? times 쓰시면 됩니다. 이때 쓰고 나서 ESC 누르지 마세요. CC 버전에서 ESC 눌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CC 버전 2020이 아닌 그 전 버전 같은 경우 ESC 누르면 다 취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예 습관을 그냥 컨트롤 엔터로 바꾸세요. 그러면 글씨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설명드린 적 있으니까 바로바로 할게요. 자, 그래서 해당 서체는 가끔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글자와 아래 글자 간격이 조금 넓어요. 이 서체 자체가 행간이 넓은 거죠. 레딩이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 이 레딩을 조금 줄여주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서체 색깔 흰색이니까 흰색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당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늘려주시거나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언급들을 조금 해드리고 밑에 거. 자,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딱 요것만 할게요. 북스토어라고 써있는. 자, 하단 설명 자리에 들어가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북스토어 그랜드 오픈은 텍스트를 박스로 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북스토어 그랜드 오픈 서체는 미러드니까 미러드 프로 중에서도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볼드, 이탈릭 이런 거 있겠죠. 선택. 근데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대문자로 처리하고 간격을 맞춰야 됩니다. 아까 체크했던 요 버튼을 눌러야 올캡 대문자로 바뀌겠죠? 제가 썼던 건 볼드가 아니라 미리어드 프로거든요. 미리어드 프로의 세미 볼드거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세미 볼드 같은 경우 좀 이상하게 항상 써놓고도 사라지는 경우가 꼭 있어요.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서체마다 약간씩 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깔려있지 않은 건지 없는 건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네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자, 줄이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위에는 작고 아래는 넓네요. 근데 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유는 정렬에 양쪽 정렬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자, 정렬해 보시면 왼쪽 정렬이냐 오른쪽이냐 가운데냐 양쪽이냐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흰색 끝인데 뒤에 마젠타의 컬러가 들어있네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글씨 색깔을 마젠타 컬러로 찍고 레이어를 카피를 해서 다시 흰색으로 등록을 해서 쓰시던데, 그럼 글자 내용이 수정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번 또 쓰실 거예요? 불편하겠죠? 이 상태에서 하나만 쓰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주 놓치시는 게 그림자. 그림자는 사이즈 없애버리면, 그리고 디스턴스를 올리면 그대로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색깔과 겹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색깔을 만들 거니까 블렌드 모드를 노멀로 바꿔주시는 거고, 투명도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글자 써도 같이 바뀌잖아요. 이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토고라든 뭐라도 관계없습니다. 뭘 하시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쁘게 만들라 이 얘기죠. 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잘 안 쓰지만 그래도 가끔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 이 아이는 메뉴 타입에 워 텍스트라고 있죠. 레이어에서 오른 버튼 눌러도 돼요. 워 텍스트라고 하는 아이는 많이 보신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남발하지는 마십시오. 글씨를 훼손시켜 가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썩 미려하다, 이쁘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GTK 같은 시험 문제 저런 거 나와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자, 나머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테두리에 뭐 점선 들어가는 거 원하면 하셔도 되지만 인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구분하시라고 설명했던 거니까. 자, 그럼 이 아이는 그대로 저장을 하고, 만약에 외부에서 이런 이미지를 만약에 가져왔다 그러면 패키지가 먹습니다. 근데 지금은 패키지가 사실상은 먹지 않죠.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게, 자, 뜨니까 보여드립니다. 패키지 버튼 누르시면 패키지 할 게 없어서 안 뜨는 거예요. 왜냐면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들이 없잖아요, 지금. 안에는 이거 외부에서 가져온 거 아닌가요? 가져왔지만 컨트롤 C 복사해서 그냥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만 모아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체는 패키지가 되긴 하는데 어도비 것만 돼요. 다른 유료 계정 것들은 안 돼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일이 찾아서 넣으셔야 돼요.
자, 요런 내용들 설명을 조금 드려봤고요.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없다면 그 다음 거 바로 갈게요. 자, 핵심만 보여드리면 되는 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자, 두 번째 아이는 182에 257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새로운 문서를 182에 257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아까는 바짝 붙였지만 그럴 필요 없이 6mm씩 붙이면 된다는 거. 과거에 포토샵 이게 안 먹었는데 지금 다 먹습니다. 탭 먹죠? 257 플러스 6mm 탭 계산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300dpi 자, 확인하시고 인쇄할 거니까 CMYK 체크하시고 추가 옵션 할 거 있으면 쓰십시오. 가끔 이제 컬러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던데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쓰시면 됩니다. 어느 색채를 기준으로 작업할 것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코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픽셀의 형태를 어떤 걸 기준으로 작업하게 할 거냐, 영상용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참고하시고 생성 누르시고 바로 하지 마시고 아까 뭐 했어요? 3mm씩 키웠잖아요. 그러니 3mm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하세요. 메뉴 뷰에서 쭉 내려가면 New 가이드 레이아웃, 전체적으로 3mm니까 3mm씩 입력하셔야겠죠. 픽셀이라는 단위가 같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를 꼭 쓰셔야 돼요. 원래 이 아이가 웹 제작하거나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픽셀 기준을 먹습니다. 좌우, 가운데나 뭐 구분한 게 있다면 체크하시고 없으면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가운데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오케이 누르면 되겠죠. 한 게 없어요. 그냥 테두리에 3mm만큼 공간을 가이드 준 것 뿐이에요. 일단 저장부터 합니다. Save As로 아까 작업하던 거 두 번째 포스터에다가 저장해줍니다. 자, 빠르면 얘기하세요. 자, 두 번째 이미지를 불러와야 합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드래그하거나 오픈하셔도 되긴 하지만, 자, 드래그하시거나 오픈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 아이를 첨부를 시켰더니 너무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포토샵에서도 인베드라고 하는 아이 말고 링크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로 담아왔습니다. 인베드는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 내부의 이미지가 같이 아예 포함된 거고요. 링크드는 시각적으로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첨부된 게 아니라 원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자, 그래서 링크드라는 버튼을 이용하시면은 이미지 경로 위치를 찾아서 선택하게 해줍니다. 플레이스 누르시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사이즈나 위치를 지정을 해서 맞춰주고요. 자, 업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용 보고 배치. 자, 이 아이는 철저하게 원본의 위치를 가져서 온 거기 때문에 가져온 원본 파일 요거잖아요. 이름을 바꾸거나 경로를 수정하시면 얘 깨져요. 링크 날아가요. 못 쓰는 파일이 돼버려요. 그러니 그대로 갖고 계셔야 돼요. 중간에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가져오는 걸. 그래서 패키지라는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점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원본 파일에 심한 경우는 2기가, 3기가가 아니라 10기가, 20기가도 짜리도 있어요. 그런 파일은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불러오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패키지를 거는 거예요.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그냥 바탕화면 할게요. 포스터 팩이라고 그냥 쓸게요. 종이. 다음 저장을 하면 이거는 그냥 선택하는 거지. 필요 없다. 자, 그냥 저장할게요. 자, 저장했습니다. 이 파일의 이름과 같은 폴더가 바탕화면에 생겼을 거예요. 있죠, 여기.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 파일 이름과 동일한 폴더가 생겨났습니다. 패키지를 하면 이 안에 열어보시면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파일과 같은 파일 포토샵 이름이고요. 링크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링크 연결되어 있는 파일 이미지가 원본으로 따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 있는 파일을 이거잖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요 링크에 들어있는 요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요. 그러면 바뀌어요. 자동. 링크에 들어있던 이미지를 제가 바꿨어요. 색깔을. 그러면 이 PSD 안에는 요건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돌아가서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필요한 건 타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말고 요 이미지 하나랑 뒤에 있는 얘일 겁니다. 뒤에 있는 거 같은 경우야 이미지를 단순하게 어둡게 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쓱 끝입니다. 단 채도를 조정하셔야겠죠. 아니면 빈 레이어 또는 어드저스트먼트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념 파악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아예 블랙으로 칠한 다음에 투명도를 낮춰서 그리고 블렌드 모드를 적용하면 조금 더 밑에 있는 이미지와 겹쳐서 효과를 방법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쓴 것 뿐입니다. 그럼 배경만 백그라운드 이렇게 써주셔야 아 배경 작업한 거구나 라고 인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자, 그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드렸던 파일은 EPS 파일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드린 파일은 온리 이거밖에 없어요. 타이거 JPG로 소스에 소스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일이 많잖아요. 자, 그러니 우린 이걸 조금 쉽게 하자고요. 흰색 부분 날려버리고 검은색만 있으면 되겠죠. 마술본 가지고 검은색 체크하면 되겠죠. 일부밖에 안 되네요. Shift 누르고 하나하나 누르셔도 되겠지만 상단에 컨티그를 끄면 동일한 색깔은 한 번에 다 잡히겠죠. 범위를 늘려서 잡으셔도 되고 단 아래쪽도 같이 잡힐 수 있으니 Alt 누르고 영역을 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거를 컨트롤 J로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 J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빈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칠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거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그대로 카피를 해버리면은 색감, 테두리나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따로 만들어서. 자, 그러고 나서 해보려고 봤더니 좀 달라요. 뭐가? 아래쪽 부분이 메워져 있어요. 메워야죠, 그러면. 쉽게 영역을 잡아서 그대로 칠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픽셀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반대로 쉽게 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마술본 가지고 검은색이 아니라 바깥에를 클릭을 해요. 바깥에 클릭할 때 컨티그 체크해놓고 하시면 더 쉬워요. 아래쪽 빼고 그냥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럼 빈 레이어 만들어서 해당하는 영역을 반대로 뒤집어 놓고, 자, 아래 거 추가해야겠네요. Shift 뭐 추가하고, 반대로 영역을 인버스 뒤집어서 색깔을 필요한 걸로 칠하시면 알아서 되죠. 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눈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보정해야 되겠지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가져가야죠. 쓱 놓습니다. 어라? 엄청 작네요. 이거 쓰시면 안 되죠. 확대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져요. 물론 이 정도 양은 그래도 보완이 좀 되니까 그나마 덜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난 이게 메인인데 이거를 흐릿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선명하게 쓰고 싶다. 그럼 이 아이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취하셔야겠죠. 뭘로 하면 돼요?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거? 벡터 패스로 바꾸시면 됩니다. 펜툴로 일일이 다 그리시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아까처럼 영역을 잡습니다. 자, 영역 잡은 이 형태 그대로 패스 패널에서, 패스 패널이에요. 하단에 버튼 중에 영역을 선으로 바꾸는 기능이 들어있죠. 누르시면 친절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단점은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보정하셔야 돼요. 그나마 조금 더 낫게 하려면, 조금 더 보정하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애초에 해상도가, 이미지 사이즈의 해상도가 조금 높았어야 돼요. 72가 아니라. 두 번째, 바로 버튼 누르시는 것보다는 옵션 보시면 Make Work Pass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 Make Work Pass라고 따로 있어요. 얘를 이용하시면은 여기 들어간 형태를 0.5 픽셀 기준으로 잡을 거냐, 1 픽셀 기준으로 잡을 거냐, 5 픽셀 기준으로 잡을 거냐 잡을 수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선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그릴 것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0.5 픽셀이면 훨씬 더 정교하게 잡죠. 단 이미지가 찌글찌글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10픽셀로 잡으면 찌글찌글함은 없어지겠죠. 단 선이 굉장히 러프하게 만들어지겠죠. 찾으셔야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거 누르시면 알아서 해결됩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 이 아이는 워크 더블 클릭해서 이름은 무조건 바꿔라. 안 그러면 지워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적용을 하셔야 되는, 색깔을 더 씌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쉐입처럼 쓰시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쉐입처럼 쓰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자면 이 아이를 등록하는 아이가 있겠죠. define custom shape. 화면에 보이는 거 패스잖아요. 패스를 edit custom shape으로 등록할 수 있죠. 등록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어요? 커스텀 쉐입 툴에서 툴에 있는 오른 버튼 커스텀 쉐입 툴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등록한 쉐입 모양을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쓱 그리면 되죠. 이건 안 깨지겠죠, 당연히. 자, 직접 그려도 되지만, 자, 여기서 그렸으니 그냥 가져갈게요. 레이어를 보시면 패스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확대를 아무리 해도 깨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깨진 건 다 뭐예요? 내가 패스를 잘못 그린 거죠. 너무 짜잘하게 0.5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자, 그거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위치 맞춰주시고 단순하게 색깔은 블랙이냐 화이트냐 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색깔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 왼쪽 쉐입해서 필에서 색깔 바꾼 거지 실제로는 레이어, 패스로 칠한 건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놨더니 절반은 그레이 톤인데요. 흰색으로 하던 그레이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잘라내시는 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쉐입으로 하시든 영역으로 하시든 박스 하나 그리세요. 이 박스를 마스크 씌우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밑에 베이직하게 들어있는 형태는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둘 중에 하나였을 거고 위에 올리는 아이를 하나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만 씌우면 그러고 나서 보여주고자 하는 영역만 칠하시면 되겠죠. 그럼 장점이 뭐예요? 이 호랑이의 모양을 바꿔도 또 색깔 굳이 바꾸고 말 필요가 없이 알아서 반영이 되겠죠. 회색은요, 색깔 바꾸듯이 조정하시면 되고. 그림자 했던데요, 원본 밑에 있는 틀에다가 더블 클릭, 섀도우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건 그냥 덤이에요, 덤. 덤으로 써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들어가는 거. 다리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다리 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뷰를 조절해서 넣으시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포스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사이즈를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들어가는 거를 그냥 이미지로 넣지 말고 패스화 시켜라. 이미지 용량이 만약에 원본 이미지 용량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따로 만들어서 링크로 불러와라. 그래서 패키지화 시켜라. 첫 번째 포스터에서는 스마트 오브젝트 개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거고요. 일부러. 여기서도 가능은 해요. 자, 둘 다 가능합니다만 스마트 오브젝트. 그리고 작업을 할 때 늘 얘기하는 건 전체를 보면서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실 겁니다. 처음엔 힘들어요. 처음엔 힘드는데 연습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개념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하시면서 잘 안 되거나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거나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없나요?